데니얼 카노먼은 이스라엘 국적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 의사결정 심리학, 행동경제학, 행복심리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편견으로부터 기인하는 보편적, 인적 오류 요인에 대한 인지적인 연구의 토대를 세웠으며 전망이론을 만들었다. 전망이론의 성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데니얼 카노먼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기가 편하고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지금 내 주된 목표는 정신의 작동 원리를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최근의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상황에 신호가 숨어 있다. 전문가는 이 신호를 이용해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에 답을 얻는다. 직관은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관한 설명이다.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른다. 즉흥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에 주목한다.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해 활동한다. 의도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줄이면 시스템 1은 무의식, 시스템 2는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일을 할 때뿐이다. 최근 몇십 년간 인지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겨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시간의 압박을 받을 때는 더하다는 것이다. 자기 통제에는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머릿속이 바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사회적 상황에서 비상적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어느 한 가지 일에서 자기를 통제한 뒤에는 다른 일에서 힘을 쏟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양방향 연관성은 어느 연상작용에나 공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으면 웃게 되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 기분과 상관없이 침착하고 상냥하게 행동하라.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은 거짓을 반복하는 것이다. 친숙함은 곧잘 진실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기분은 시스템 1에 분명한 영향을 미쳐서 보일 뿐 아니라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분은 시스템 1에 분명한 영향을 미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을 때는 직관도 작동하지 않는다. 결론이 옳은 것 같고 가끔 하는 실수에 따르는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충 넘겨 짚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면 속단은 효율적이다. 반면에 상황이 낯설거나 위험이 크거나 정보를 충분히 모을 시간이 없을 때라면 속단은 위험하다. 전체 맥락은 각 요소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의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포괄해 모든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후광효과라 부른다. 한쪽 주장만 들은 참가자는 양쪽 주장을 다 들은 참가자보다 판단에 더 확신을 가졌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명백히 같은 뜻인데 사람들은 주로 한 가지 표현 방식에만 주목한다. 어림짐작은 엄밀히 정의하면 어려운 문제를 불완전하더라도 적절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다. 이 말은 유레카와 어원이 같다. 사람들은 확률을 판단해야 할 때면 실제로는 뭔가 다른 것을 판단해 놓고 확률을 판단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싫어하면 그것이 위험은 높고 이 점은 무시할 정도라고 믿게 마련이다. 값이 대단히 높거나 대단히 낮은 극단적 결과는 큰 표본보다
작은 표본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면 엉터리 설명밖에 안 된다.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누가 봐도 관련이 없는 숫자의 영향을 받았다. 수량을 제한하면 상품이 전시되기 무섭게 빠져나가서 빨리 사둬야 한다는 다급함이 생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할 문제는 가격뿐일 때와 같은 단일 협상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하다. 우리 생각과 행동은 그때그때의 환경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의를 끄는 두드러진 사건은 회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빈도를 과장하기 쉽다. 사례가 얼마나 쉽게 생각났는가는 사례를 몇 개나 생각했는가를 압도했다. 사람들은 감정의 의지에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감정 어린 짐작은 현실보다 훨씬 더 정돈되게 만들어 삶을 단순화한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좋은 기술은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나쁜 기술은 이점이 없기에 모든 결정이 쉽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힘들게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마주치지만 말이다. 우리는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사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분자에 해당하는 뉴스에 나온 비극적 사건만 상상한다. 확률 문제는 머릿속 산탄총을 자극해 더 쉬운 문제로 바꿔 대답하게 한다.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확률은 낮아진다. 논리적 일관성, 그럴듯함, 발생 가능성은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혼동된다. 어떤 때는 정답이 코앞에 있어도 직관이 논리를 이긴다. 심리학을 제대로 배웠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졌는지를 봐야지. 단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지를 봐서는 안 된다. 성공하려면 실력에 운을 더해야 한다. 통계를 이해하는 것과 개별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칭찬이나 벌에 상관없이 이번에 비행을 못했다면 다음에는 되게 잘하고 이번에 잘했다면 다음에는 못하기 쉽다. 이른바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올해 경기가 좋은 이유는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경제평론가는 방송을 오래 하기 힘들다. 두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을의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가 편하고 이야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어떤 사람의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판단해 놓고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을 안다고 생각한다.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세계관을 조정해 그 놀라운 상황을 수용한다. 사후 판단 편향은 일이 벌어진 후에 내 그럴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 편향으로 인해 관찰자들은 결정의 질을 평가할 때 결정 과정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따진다.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믿었던 결정을 사후에 제대로 평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확신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의견에 확신이 있다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뜻이다. 이때 증거의 양과 질은 중요하지 않다. 인지 착각은 착시보다 더 완강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제안도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제안이라면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된다. 과거를 이해한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과신하게 만든다. 전문가는 좀처럼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단기적 추세는 예측할 수 있고 앞선 행동과 성과로 앞으로의 행동과 성과를 제법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예상 가능한 미래와 예상 불가능한 먼 미래는 여전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복잡함이 덜어는 통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타당성을 떨어뜨린다. 예측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최종 판단은 공식에 맡겨라. 타당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이 자기 직관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직관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주변 환경이 대단히 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할 때, 그리고 오랜 연습으로 그 규칙성을 익힐 수 있을 때,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직관도 능력이 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자기기만이다. 명심하라.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환경에서 직관은 신뢰할 수 없다. 주요 결론을 이해하고 나면 그 결론은 항상 당연했다는 듯이 보이는 법이다. 무미건조한 통계 정보가 해당 사례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통계는 일상적으로 무시된다. 우리는 우리 속성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며 우리가 세운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본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능력을 과장하는 성향도 있어서 낙관적 과신을 낳는다. 이를 낙관 편향이라고 한다.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편향되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성의 초석인데도 사람들과 여러 기관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낙관주의의 주된 이점은 중간에 좌절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낙관적 태도는 성공의 공은 챙겨도 실패의 벌은 거의 떠안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인간인 이 공과 현실의 실제 인간의 행동은 다르다. 심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인간은 경제 이론대로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이 공과 달리 시스템 1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선택은 금의 가치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심리적 가치, 즉 효용을 기초로 한다. 행복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를 기준 삼아 최근에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가로 결정된다. 대개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잃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더 크다.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인데 더 나빠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손실은 이익보다 더 커 보이는 법이다. 여러 상황에서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크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부보다는 이익과 손실의 가치를 부여한다. 시스템 1은 차단이 안 된다. 감정은 확률과 따로 놀 뿐 아니라 정확한 확률에도 둔감하다. 묘사가 생생할수록 똑같은 확률에 부과되는 결정 가중치는 더 높아진다. 가능성이 명확하게 표시되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 주목한다. 과도한 걱정, 생생한 이미지, 구체적인 묘사, 선명한 회상도 모두 과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원인이다. 우리 머리는 확률이 낮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확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각 시나리오의 확률 총합이 100%가 되게 하자.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손실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추구하려 한다. 피드백을 몰아서 받는다면 나쁜 뉴스를 훨씬 덜 듣게 되고 결국 위험 회피가 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최근 동향을 모른다면 쓸데없이 금융 자산 구성을 이리저리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손실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결정자는 현재의 투자가 미래에 가져올 결과에만 관심을 둔다.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보다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가 생겼을 때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소비자에게 선택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 소비자는 통상적인 옵션을 더 선호하고 이름 없는 상품보다 유명 제품을 선택한다.
후회와 사후 판단 편향은 함께 온다. 사후 판단을 피하려는 나름의 행동 방침이 있는데 장기적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신중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사후 판단은 어중간하게 고민할 때 더 악화되어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을 할 뻔했는데 라며 후회하게 된다. 더 넓은 틀에서 생각하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가 많다. 각 경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시스템 1의 감정 반응에 좌우되기 쉽다. 논리적으로 동일한 진술이 다른 반응을 유발하는 탓에 인간은 이것만큼 합리적일 수 없다. 우리 선택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시스템 1이 사실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추가 요금 지불보다 할인 포기를 더 흔쾌히 택할 것이다. 이 둘은 경제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다르다. 결과가 다 좋으면 도박보다 확정된 결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가 모두 부정적이면 확정된 결과를 거부하고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40분 동안 음악을 잘 듣다가 음악 플레이어를 끄려고 하니 고장이 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결말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그때의 경험을 통째로 망쳤다고 했지만, 그것은 음악을 들으며 행복했던 40분을 무시한 평가다. 경험과 그 기억을 혼동하는 것은 인지 착각의 좋은 예이며, 사람들은 경험을 기억으로 바꿔치기 하는 탓에 과거 경험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발언권이 없다. 기억하는 자아는 결정을 내리는 자아다. 기억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정점과 종점에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 순간이다. 취향과 결정은 기억에서 나오고, 기억은 엉터리일 수 있다. 끝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원래 지나간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 기억에 남을 순간에 관한 것이다.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미래의 참고자료로 간직한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언이 그 순간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보통의 경우 기쁨과 고통은 그 순간 일어나는 일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들여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덜 드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오직 체감 행복에만 주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시한 채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정에만 주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두 자아의 행복을 모두 고려하는 혼합된 관점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한다. 시스템 1은 삶의 작은 부분으로 삶 전체를 쉽게 대체해버린다. 삶에서 특정 부분에 주목하면 전체 평가에서 그 부분이 커 보인다. 지금 삶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반신 마비나 결혼 같은 삶의 장기적 환경은 대부분 그것에 주목할 때만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희망 오류는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착각으로 그것을 원하는 현상이다. 주목 착각은 희망 오류의 주요 진원지다. 특히 주목 착각에 빠지면 중요한 구매나 바뀐 환경이 미래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기 쉽다. 기억하는 자아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 특히 시작, 정점, 종점이 중심이 된다. 지속 시간은 무시된다. 시스템 1은 쉽게 교육할 수 없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삶은 인간의 합리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